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이번에도 함께 좀 소통할 수 있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. 제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에 돌싱글즈 그 시즌 7을 정주행했어요. 그리고 요즘 자꾸 이제 제 유튜브에 그 결정사 관련 채널들이 자꾸 많이 뜨더라고요.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좀 느낀 것도 많고 또 많은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. 그 주변에 들리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어떤 새로운 인연을 찾으려는 30, 40대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뭐 제가 좀 그런 나이대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겠죠? 근데 다들 하나같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. 아, 왜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기가 어렵지? 이 이야기 한 번쯤은 좀 들어보시지 않았나요? 그 사실 저도 이 말을 되게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단순히 눈이 높아져서 그런 걸까?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단순히 이게 눈이 높아졌다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그래서 좀 오늘 그 30, 40대가 재혼이든 혹은 조금 늦은 결혼이든 이 새로운 짝을 찾기가 유독 어려운 좀 실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무시 못하는 게 조건이라는 게 되게 명확해진 것 같아요. 20대 때 연애를 생각해 보면 그 상대 이성이 제 눈에 되게 이쁘고 호감이고 또 이제 상대와 마음이 맞으면 그냥 만났거든요. 그렇게 뭔가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만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절대로 무시 못하는 어떤 현실이라는 게 있는 거죠. 일단 경제적인 조건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. 이게 단순히 연봉 얼마야?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진 자산은 어떤지, 또 빚은 없는지, 또 돈은 어디에 어떻게 쓰고, 또 노후 준비는 하고 있는지, 이런 그 구체적인 경제관념이 안 맞으면 시작조차 힘든 거죠. 또 한번 갔다 온 경험이 있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이 경제관념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한번 또 느꼈던 분들이기 때문에 더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돌싱글즈 보면 맨날 나오는 주제가 바로 아이 문제입니다. 이거는 정말 감정만으로는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아이를 진짜로 품을 수 있을까? 또 반대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내 소중한 아이를 정말 가족으로 받아들여 줄까?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확신이 없으면 이게 상대가 아무리 저한테 이성적으로 매력적이고 호감이어도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. 이건 그냥 이제 연애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가족이 이제 재편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또 무시할 수 없는 거는 그 생물학적인 나이. 또 여성의 경우는 그 출산과 육아의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. 이거는 어떤 사회적인 시선이나 어떤 개인적인 가치관을 떠나서 여성이 임신을 하는 데는 생물학적인 한계가 존재하니까 여성이 한 30살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 남성 입장에서는 결혼을 전제로 할 때는 고려하는 나이대가 되는 거죠. 또 그 유튜브 보니까 이게 결정사에서도 남녀를 매칭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이 되더라고요. 그 여성의 나이대가. 또 반대로 여성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키워가는 데 있어서 이제 상대 남성의 경제력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죠. 근데 사실 남성이 갖고 있는 어떤 경제력이라는 게 확률적으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남성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거든요. 이게 되게 젊은 남성이, 예를 들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남성이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. 통계적으로. 이건 결혼정보회사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근데 여성 입장에서는 또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걸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여성과 만약에 남성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걸 찾다 보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상호 간의 이제 세대 차이, 나이 차이에서 오는 그런 가치관들을 또 극복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과거의 경험이 또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다. 우리가 크든 작든 과거의 어떤 연애 경험들이 좀 있잖아요. 그런데 이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생각보다 큰 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. 가장 큰 게 뭐냐면 과거의 그 연인으로 인한 그 과거의 어떤 상대로 인한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전에 만났던 사람한테 한번 대인 경험이 되게 크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새로운 사람이 조금만 비슷한 행동을 해도 아, 이 사람도 똑같구나 안 되겠다라고
되게 빠르게 방어벽을 치게 된다라는 거예요. 빠르게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거죠. 과거에는 잘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좀 단점이 있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좀 인내할 수 있는 힘이나 에너지가 좀 있었다면, 현재는 무언가 이전에 좀 안 맞았던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 만나는 사람에게 좀 나타나기 시작하면 마음의 문을 닫는 속도가 되게 빨라졌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비교하게 된다라는 거. 이게 되게 나쁜 건데도 잘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고, 저 또한 좀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, 예를 들어서 이전 아내나 이전 남편은 뭐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참 잘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, 이전 남친이나 이전 여친은 참 다정했는데, 참 되게 나를 재밌게 해줬는데, 이 사람이랑 있으면은 더 편안했는데, 뭔가 이런,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연인이랑 지금 내 앞에 사람을 자꾸 비교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사실 과거의 연인이나 배우자도 결국은 무언가가 안 맞아서 헤어졌겠지만, 사실 그 당시에는 어떤 점이 좀 좋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그 과거의 배우자든 연인이든 만났을 거잖아요. 근데 그러니까 현재는 과거에 내가 갈라섰던 이성과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, 과거의 연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좋은 점, 그런 장점들과 비슷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끌리지만 과거의 상대가 가지고 있던 단점이 없는 플러스를 원하는 거죠.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, 삶의 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. 나이가 들면 들수록. 20대 때는 우리가 했던 어떤 연애나 사랑을 생각해보면,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모든 시간을 여자친구에게 맞추고 그 여자친구가랑 헤어졌을 때 막 세상을 잃은 것 같은 느낌? 그런 상실감을 마주했던 적이 있어요.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여자친구한테 쏟고 그랬다 보니까 뭔가 헤어지게 되면 그만큼 오는 어떤 상실감이 컸었던 것 같은데, 지금 생각해보면 절대 다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, 저라는 세상이 되게 단단해진 거죠. 그러니까 이미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, 나만의 취미, 나만의 인간관계, 뭔가 이런 것들이 다 세팅되어 있는데, 이런 걸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전적으로 뭔가 상대한테 맞춘다라는 건 되게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. 더 다르게 표현하면, 내 삶의 어떤 안정감을 지키는 게 새로운 사랑의 설렘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졌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게 제일 현실적인 건데, 이런 걸 다 떠나서 이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만날 기회도 없고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나이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난다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30, 40대 분들이 어느 순간 이제 그 결정사에 의지를 하게 되는 것 같고, 그 안에서 이제 찾으려다 보니까 더 조급해지고 더 개선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. 왜냐면 결정사 같은 데는 아예 등급을 매기잖아요. 그 뭐 외모, 집안, 뭐 학력, 자산 이런 거 등 다 따져가지고 이제 등급을 아예 나누다 보니까 확실히 더 사람이 계산적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, 그래서 뭐 진짜 어쩌다가 이 사람은 나랑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생겼어. 근데 그렇게 됐다고 해서 또 잘 될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. 왜냐면 이 사람이랑 계속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더 발견되어지는 게 많은데, 뭔가 그 과정에서 얼마나 에너지 소모가 커요. 계속 맞춰가야 되고 감정 싸움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. 근데 이런 것들을 젊었을 때만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는, 또 내가 이 관계에서 실패해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 때문에 시작조차 망설이는 분들도 되게 많고, 결국 30, 40대의 사랑이 어려운 거는 이게 꼭 우리가 눈이 높아졌다 의 문제로 정의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살아온 시간만큼 우리가 늘어난 어떤 삶의 조건들이 있잖아요.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그런 것들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게 되잖아요. 또 우리가 지난 과거에 어떤 누군가가 남기고 가는 어떤 흔적들, 또 마음의 상처들, 그리고 이제는 사랑 하나에 뭔가 내 전부를 걸기보다는 내 삶의 어떤 안정을 지키고 싶은 게 더 커진 어떤 씁쓸한 현실들,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조심스럽게 만드는 거겠죠. 그래서 어쩌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마나 서로를 뜨겁게 원하는지보다 서로의 다른 세계를 얼마나 이해하고 기꺼이 맞춰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용기의 문제가 아닐까. 그러니까 사실
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진짜 밤새워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잖아요. 근데 오늘 30, 40대 연애가 힘든 이유에 대해서 그냥 몇 가지 이유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.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오늘 영상이 또 새로운 관계를 고민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, 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. 또 이전 영상에서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셨던 분들, 또 이렇게 누추한 채널에 오셔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던 분들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배가 고픈지 자꾸 배가 꼬르륵거리는 것 같은데, 아무튼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